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저에게는 지금도 가장 충격적인 플레이를 했던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종범이 첫 5시즌 동안 기록한 조정 득점 생산력 173은 마이크 트라웃이 첫 5시즌에 기록한 170보다 좋은 기록입니다. 제가 두 선수의 기록을 비교한 건 리그 내에서의 위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의 손자인 이정우는 아직 아버지가 보여줬던 임팩트만큼은 아닌데요. 하지만 아버지보다 프로 생활을 4살 빨리 시작한 이정우는 22세 시즌인 올해부터 리그 최정상급 타자로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KBO 리그에 명예전당이 생긴다면, 그리고 이정우 선수의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종범, 이정우 부자는 KBO 리그 명예전당에 함께 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에서 부자 선수가 명예전당에 함께 간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한 건도 없습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의 아버지도 베리 본즈의 아버지도 모두 명예전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제치고 베이스볼 아메리카와 MLB 파이프라인 최고 유망주 자리에 올랐을 때 어쩌면 명예전당 부자가 탄생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게레로 주니어의 아버지인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명예전당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레로 주니어와 타티스 주니어는 지금까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아버지는 실력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8번의 실버슬러거와 2004년 아메리칸 리그 MVP, 그리고 통산 승리기여도 59.5를 기록하고 명예전당에 올랐습니다. 반면 페르난도 타티스는 1999년에 한반도를 제외하면 그리 존재감 있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타티스는 메이저리그에서 11시즌을 뛰었지만 올스타에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고 통산 승리 기여도가 6.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들 대결에서는 현재까지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레로 주니어는 오늘 있었던 10일 보스턴전에서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홈런 3타점에 그치고 있고 천재성을 드러낸 경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샌디에고의 1번 타자를 맡고 있는 타티스 주니어는 10일 애리조나전에서 이틀 연속 리드오프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2홈런에 원맨쇼를 했는데요. 샌디에고는 타티스의 맹활약에도 메릴 켈리가 6이닝 4K 1실점으로 호투한 애리조나에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타티스는 7개 홈런으로 니콜라스 카스티아노스와 함께 내셔널리그 공동 선두에 올랐는데요. 현재 타티스보다 홈런을 더 많이 치고 있는 타자는 8개를 기록 중인 에런 저지밖에 없습니다. 샌디에고는 올해 연봉이 3,200만 달러인 매니 마차도가 홈런 2개, 올해 연봉이 2,100만 달러인 에릭 호스머가 1개인 반면 최저 연봉을 받는 타티스가 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차도와 호스머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쓰는 대신 차라리 타티스에게 종신계약을 맺어줬다면 샌디에고의 미래는 훨씬 밝았을 겁니다. 제가 선두에 굳이 이종범 선수 이야기를 한 건 최근 타티스를 보면 제가 KBO 리그를 가장 열심히 봤던 시절에 이종범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0.969였던 타티스의 OPS가 올해 1.191로 더 좋아진 건 우연이 아닌데요. 타티스는 평균 타구 속도를 지난해 90.4마일에서 올해 97.1마일로 엄청나게 끌어올림으로써 현재 메이저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사각도 또한 지난해 6.7도에서 올해 9.6도로 더 늘어나 라이너 타구가 2루타가 아니라 홈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럴 타구 비율이 상위 7%에 해당됩니다. 반면 게레로 주니어의 OPS가 지난해 0.772에서 올해 0.691로 더 떨어진 것 역시 다 이유가 있는데요.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레로는 발사각도가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지난해 게레로는 타구 속도 또한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게레로의 평균 타구 속도는 89.4마일, 발사각도는 6.7도였는데요. 올해는 타구 속도가 92.5마일로 약간 좋아지긴 했지만 발사각도는 6.5도로 전혀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레로 주니어에 대해 의심스러운 건 발사각도 문제가 제기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다 자칫 오랜만에 실패하는 1순위 유망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 1위 유망주들은 브라이스 하퍼가 2011년과 2012년 1위, 주릭슨 프로파가 2013년 1위, 바이런 벅스턴이 2014년 1위,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2015년 1위, 코리 시거가 2016년 1위, 앤드류 베닌텐디가 2017년 1위,
로날드 아쿠냐가 2018년 1위,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2019년 1위였고 트라우스는 2011년 하퍼에 밀려 2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저는 두 2세 선수의 지난 시즌을 지켜본 후 타티스는 부상 위험성이 높은 플레이를 한다는 것, 게레로는 체중 관리가 관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MLB 파이프라인 역사상 처음으로 타격에서 만점을 받은 유망주인 게레로가 과연 천재성을 언제 보여주게 될지, 타티스는 미친 성장세를 어디까지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이저리그 소식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시즌 첫 등판에서 92.0마일을 찍고 5와 3분의 2이닝 6K 무실점에 인상적인 피칭을 했던 커쇼는 통산 50번째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처음으로 3개 홈런을 맞고 4와 3분의 1이닝 3피 홈런 4실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볼 평균 구속도 다시 91.5마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커쇼가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통산 49경기에서 기록한 평균 자책점은 1.74였습니다. 템파베이전에 나선 게리 콜은 4회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개인 20경기 연속 승리와 양키스 입단 후 4전 전승을 이어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5회 갑자기 무너지면서 4와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승패 없이 물러났습니다. 콜은 오늘도 4와 3분의 2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잡아냈는데요. 하지만 작년과 달리 장타를 너무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앞서 타티스 이야기를 하면서 메릴 켈리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올 시즌 2경기에서 7과 3분의 2이닝 7K 1실점과 6이닝 4K 3실점이었던 켈리는 오늘도 6이닝 4K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올해 애리조나 선발진을 이끌고 있는 선수는 범가너가 아니라 켈리인데요. 켈리의 평균 자책점이 2.29인 반면 범가너는 3경기에서 2패 7.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 트라우스는 또 생일에 홈런을 때려냄으로써 통산 5번째 생일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생일에 치른 7경기 중 5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일에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낸 기록이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6개니까 트라우스이 쉽게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라우스는 류현진을 만난 2014년과 제임스 팩스턴을 만난 2016년 생일에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트라우스의 통산 성적을 보면 우한보다 좌완의 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텍사스 자완 코비 알라드를 만난 트라우스는 4타수 1안타 3삼진에 그쳤습니다. 내일 등판이 취소된 오타니 역시 4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쳤는데요. 타율이 1할 3푼 1리, 출루율이 1할 7푼 5리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오타니는 현재 타석당 배럴 타구 생산율이 13.9%로 메이저리그 6위인 반면 삼진율이 35%로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는 새로운 확진자가 나와 컵스 시리즈는 물론 피츠버그 시리즈까지 치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광현 선수의 10일 선발 등판 역시 연기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